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엔캠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엔캠 촬영을 한 직후에 주가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별도의 하방으로에 대한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약간의 추세 전환이 좀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차트적인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캠의 메인 주제는 사실 전방 산업과의 다른 흐름이다라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방 산업의 부진에 따른 이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셀 기업도 그렇고 셀 기업 이후에 이제 뭐 양극재 기업들 아니면은 뭐 전방 산업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장비주들도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엔캠만 유독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전방 산업과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지금 엔캠의 경우에는 이 캐파 증설을 통해서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최종적으로 100만 톤에 대한 캐파를 형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매출로 잡혔을 때 이 엔캠의 이 기대 수익과 적정 주가는 상당히 크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산을 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이 전에 글로벌 1위 기업, 이 중국 기업도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었거든요. 그걸로 제가 과거에 엔캠 촬영했을 때 적정 주가를 계산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100만 원이 사실 넘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밸류 측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이제 뭐 정말 엔캠이 이 글로벌 1위를 달성을 하고 엔캠이 계획했던 이런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100만 톤 이상의 이 캐파를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의 이 주가 변동성은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함께 같이 좀 지켜보면서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전방 산업이 부진이잖아요. 전방 산업은 부진이지만 이 엔캠의 경우에는 지금 이 북미 쪽에 IRA 이후 이 FEOC 세부 규정 직후에 이제 중국 기업의 빈자리를 이 엔캠이 채워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엔캠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의 부진과는 다소 영향이 다르게 뭘 봐야 되냐면은 점유율을 좀 봐야 됩니다. 점유율. 엔캠의 경우에는 점유율을 좀 신경 써서 체크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3월 말에 리포트 발간 이후에 미친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추세적인 대응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점유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같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분들은 5일선, 5일선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나는 스윙으로 좀 보겠다. 스윙 관점으로 좀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1선, 나는 이 두 개는 좀 애매한 것 같다, 이 사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1선이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추세의 추종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을 따라가야지, 뭔가 가격적인 뭐 저항대를 찾거나 이런 거는 사실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상승 흐름에서의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내가 이런 가격대 구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추세 추종밖에 이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추종을 진행을 하면서 좀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이 이평선을 좀 낮춰서 본다라던가 그렇게 좀 체크를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다시 2차 파동이 나올 때 다시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던가 그런 전략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 투자 성향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분명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모두 뭐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수 있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는 분들, 뭐 만약에 15만 원 이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파동을 견디기에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점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22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불안감과 굉장히 힘든 그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뭐 믿음을 통해서 보유를 하고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노리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는 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만약에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는 무조건 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시점에서의 좀 숨고르기일 수도 있고 해당 가격대에서 이 쌍봉을 형성을 하면서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게 이제 좀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자리들도 제가 좀 체크를 해줬었죠. 이전 영상에서. 그래서 이전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리를 사실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 지금도 5일선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이 이평선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평선의 이격도가 줄어드는 이 시점이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엔캠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방산업 부진과는 다르게 점유율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의 이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매출의 비중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5년에서 26년까지의 진행이 됐을 때 지역별 비중으로 봤을 때 북미가 4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이 30% 그리고 유럽 쪽에 30%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이 현지 전액 벤더들과의 경쟁 구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CATL과 그리고 배터리사들 대상으로 해서 시장 진입과 그리고 점유율 이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유럽 같은 경우는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LG 에너지솔루션, SK온 현지 물량을 좀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LG 에너지솔루션과 그리고 SK온에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북미 쪽에서는 좀 압도적인 지위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실적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이 부분은 지금 주가 상승은 여러분들 일부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크게 변동성은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매수는 원래는 삼성이 좀 압도적인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래에셋 쪽에서 이 개인들의 자금인지 미래에셋 쪽에서 큰 물량이 좀 유입이 되면서
많은 물량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그리고 외국계 증권 쪽에서도 계속해서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한 26만 주, 그리고 UBS 증권도 120일 기준으로 해서 24만 주 정도, 그리고 JP 모건도 한 14만 6천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수급을 가진 곳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주의하셔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엔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주말도 푹 쉬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